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장승철입니다. 여러분 커피 많이 드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커피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커피들 많이 드시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커피가 좀 요긴하긴 하죠.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대화를 돕는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커피를 통해서 또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는 분이 있습니다. 나섬 공동체 대표이신 유혜근 목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인상이 멋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 오랫동안 그 다문화 선교에 앞장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오랫동안 다문화 이주자들 선교했죠. 네, 즉 커피를 볶고 나눠주고 하셔요. 기업을 세우셨어요. 어쩐 일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92년도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다문화 이주자들을 선교하고 돕는 일을 해왔는데 네, 늘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뭐 한국에 시집 오는 결혼 이민자들도 대체로 이제 돈 때문에 시집을 오게 된 경우인데 예, 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립을 시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노동자나 이 다문화 이주자들을 돕고 선교하는 기관들이 대체로 열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또 자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선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늘 제게 고민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한번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하다가 만든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이제 나섬을 세워서 이제 어려운 외국인들을 다문화 이주자들에게 고용을 창출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는 그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하는. 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어. 착한 일도 하면서 또 필요한 재정도 만들어가는.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이제 1년 전에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 안에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커피를 만났죠. 네. 선교를 오래 해오셨는데 그 일과 더불어 선교 사업 그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결국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다. 네. 단일민족 국가를 자랑했던 그런 폐쇄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주자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의 시각이 늘 있었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제 그것이 첫 번째 힘든 일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일을 하는 기관들이 대체로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렇죠. 특수목회라고 특수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두 가지가 늘 고민이었어요. 예. 네. 우리 인식은 약간에선 참 변하지 않습니다. 예, 백유민족이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네. 그것이 편견으로 흐르게 될 때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래서 생각하게 이제는 되는데.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말이죠, 목사님.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중간에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런 가슴 아픈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이 남편한테 예,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유, 예. 슬픈 일이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문화 이주자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 이런 질문 여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척 오래전부터 다문화 가정, 다문화 이주자들, 노동자들 돕고 계신데 네.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한 분야가 이것이 됐는데 네. 많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목회 영역 중에 하필 또 이쪽 분야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저는 원래 그래서 이제 군목으로 있다 전역을 했고요. 예. 미국에 유학을 가려다가 유학을 가는 것보다 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 네.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나그네들이 한참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이주자들을 돕고 노동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목회자의 삶이겠구나. 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처음에 힘드셨는데 그 일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많이 놓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하게 하셨고요. 또 그런 과정에 또 육신의 병도 얻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이제 커피까지도 왔습니다. 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께서 주신 소명을 여기시니까 결코 놓지 않으셨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구하는 영혼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커피를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 네. 즐기던 커피는 아니지만 선교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정말 좋은 도구예요. 예. 정말 좋은 도구예요. 왜냐하면 커피가 말이죠. 북한에서도 커피를 마시고요. 네. 저 이란이나 터키 같은 무슬림 국가에서도 커피는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먹는 음식이 하나 있다면 유일하게 커피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커피 안에는 무한한 이야기가 있겠구나. 네. 무한한 길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많은 창조물 중에 가장 향기로운 음식이 커피예요. 예. 가장 좋은 냄새, 좋은 향기가 바로 커피죠. 그래서 이 커피를 들고 북한에도 갈 수 있고 저 무슬림 국가에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곳이라면 이 커피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네. 그거야말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브랜드 이름이 커피복이에요. 네. 복복자. 복복자 한문으로는 복복자를 쓰고요. 한글로는 커피를 볶다 할 때 쌍기역. 쌍기역 받침. 예. 이 복자가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복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복자를 뒤집어서 쓰지 않습니까? 복이 들어오라고. 그렇죠. 예. 네, 그만큼.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과 가치가 들어있는데 또 그렇다고 커피복 하니까 뭐 기독교적이지도 않잖아요. 네, 의미가 좀 느낌이.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제 브랜드고 또 그 이름을 만들어 주신 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 또 저에게 이 이름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커피를 통한 선교를 하기 시작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아주 재밌게, 정말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당하시는 그 사역, 그것이 커피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체인점이겠죠. 체인점을 이어나가는. 이제 그렇죠. 카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커피복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카페가 계속 만들어지고요.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원두를 저희가 직접 로스팅을 하니까 원두를 유통도 하고요. 네. 또 특별히 바리스타 교육을 합니다. 커피 그래서- 만드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특별히 교회 요새 카페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교회 만드는데 교회가 카페를 만들지만 바리스타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받지 못하고 그냥 만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바리스타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 있고, 네. 이제 카페를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어. 그러니까 커피와 관계된 모든 영역의 일을 다 한다. 네. 또 커피로 비누도 만들어요, 저희가. 예. 네, 커피로 비누도 만들어보고, 네. 그런 그렇군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커피를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메커니즘을 알고 싶어요. 그 안에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선교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커피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 사회적 기업은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수익을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이제 얻어지면 그것을 이제 또 하나의 브랜치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체인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주자들이 가서 취업을 할 수 있겠죠. 어.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바리스타가 돼서 본인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네. 거기서 얻어지는 돈이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또 거기서 또 수입이 또 안 들어지면 또 체인을 만들어지게 되겠죠. 3호점을 또 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커피복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의권이나 혹은 무슬림권. 네.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 안에 6명의 신학생들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말이죠. 사회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역파송해서 돌아가가지고요.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중국이나 혹은 뭐 터키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을까? 역파송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교를 가능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카페를 만들어주면 된다. 평일날에는 카페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위 그 접촉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네. 또 본인이 바리스타가 돼서 일을 하니까 재정적으로도 얼마든지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한국 교회가 돈을 보내지 않는 패러다임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카페를 만들어서 평일날은 바리스타로서 일을 하게 되고 주일은 그 카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페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되는. 그러니까는 밥을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구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바리스타와 선교사를 이게 나누지 않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예. 이제 무슬림 국가나 또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지역에는 이제는 카페를 만들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커피를 통한 선교가 될 수 있는 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금 우리 그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럿 계시는데요. 네. 그분들 가운데 일부가 그런 사회주의 국가나 혹은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한계에 부딪히시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가 가능합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카페를 내겠다. 커피복으로 카페를 내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피를 통한 선교, 커피를 통한 어떤 이런 우리 다문화 이주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드는 거. 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어떤 미래죠.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예. 하는 거죠. 네. 예. 최근 1호점을 내셨어요. 이제 커피복 1호점이죠. 그렇게 되면. 상계동에 있습니다. 예. 언제 문을 열었습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래요? 아주 예. 잘 됩니다. 많은 키도로 세운 1호점인데 네. 이제 한 달 반 정도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작은 평수예요. 작은 한 10평 조금 넘는 그런 작은 이제 그 카페인데 네.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오늘 장사 잘 됩니까? 했더니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되고 있다고. 네, 모두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특별히 또 좋아하고요. 예. 네, 네. 네, 이런 모습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커피 사업을 통해서 말이죠. 네. 우리 이주민들, 특히 다문화 이주자들이 또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어떤 모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안산에 있던 태국인 근로자들이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어요. 또 제가 이제 몽골 학교도 운영을 하는데 몽골 학교에 몽골 선생님들이 전부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어요. 예.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신학생들이 전부 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어요. 네. 이제 이 사람들이 꿈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카페를 창업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카페로 교회를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그 아주 다양한 지금 이 그 마음들을 품고 와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제 있고요. 특별히 이 커피라고 하는 건요, 적도를 중심으로 위아래 25도에 그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 지역이 그 커피 벨트입니다. 커피가 네.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주자들 가만히 보면 동남아시아나 또는 이렇게 가난한 국가에서 온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나 또 이주 여성들 보면 말이죠. 네. 전부 다 커피 벨트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커피를 좀 가르쳐 주면서 또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또 커피 안에 있는 복음의 정신, 가치가 은근하게 커피향처럼 그들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예.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 커피 비즈니스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치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 커피 저는 이제 커피 제가 커피 전문가처럼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게 석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유통하는 물동량이 많은 게 이제 커피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커피 안에는 상당히 많은 그 아픔이 있습니다. 네. 커피를 이제 그 원두를 만들기 전에가 이제 생두인데 커피 나무에서 생두를 따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딸 때 네. 이제 노동자들이 땁니다. 혹은 네. 아이들이 커피를 따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예.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일한 만큼의 가격을 받지 못하고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노동 착취가 되고 혹은 아동 착취가 되기도 하고 예.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딴 커피를 아주 기분 좋게 마시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 그 지역에 있는 그 커피를 따는 그 지역과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직접 연결이 돼서 네. 공정무역을 하자.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커피 공정무역을 하려고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커피를 마시되 정말 착한 커피, 착한 소비를 하자. 네. 특별히 선교하는 소비를 하자. 정의로운 소비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커피를 이제 통한 공정무역도 저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커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땅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고 소통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네.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최근에 이제 카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우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교인들에게 적어도 그냥 커피 한 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것보다는 네. 이 커피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지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커피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커피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정무역 커피를 좀 마시는 그런 운동,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전 세계 가난한 농민들 또 가난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이 커피 안에 스며져 있는 눈물과 한숨을 좀 닦아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착한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하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정의로운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제는 그것이 바로 선교다. 네. 선교라고 하는 게 성경책 들고도 아니고 예수 믿으시오 소리 지르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삶으로 또 우리의 그런 작은 어떤 소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안목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예. 많은 이야기가 커피 안에 있네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커피와 세상, 커피와 교회, 네. 커피와 공정무역, 네. 예, 무엇보다도 네. 커피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싶은데, 네, 네. 예, 목사님께서 일을 하신 것도 근본적으로 아까 목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거 바로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선교의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셨는데, 네,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지, 그리고 비전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 그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아까도 이제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이에요. 지금 중국 사람이 있고 몽골, 인도, 이란, 터키 이렇게 6사람이 지금 거기서 장신돼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늘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역파송을 해서 이제 자국민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비를 대지 않는다. 나는 이 원칙을 하나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를 비즈니스 에듀 미션 BAM이라고 하는데 BAM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선교와 비즈니스를 구별하지 말아라. 밥 먹고 사는 일, 하나님의 일, 그건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게 BAM이라고 해, 비즈니스 에듀 미션. 그런데 이제 그 비즈니스 에듀 미션 BAM을 이야기하다가 바리스타 에듀 미셔너리, 바로 미셔너리, 그러니까 선교사와 바리스타를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네. BAM이에요. BAM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서 네. 내가 정했어요. BAM을 위하여 우리는 BAM으로 간다. 비즈니스 에듀 미션을 위하여 바리스타 에듀 미셔너리로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꿈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제 커피를 통해서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고 있고요. 또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에서 얻어지는 작은 이익이겠지만 그것들로 선교지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어떤 선교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게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되겠다 확신이 들고 있고요. 네. 예.
우리 사회적 기업입니다. 크리스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일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도 사회에도 유익한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실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 기업은 정말 우리 사회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제 기업의 이 영리 추구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고용을 해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그 어려운 분들, 뭐 노인들이나 혹은 장애인들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 그래도 소외당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적 기업 안에서 일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다문화 이주자들, 이주 가정들,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 남성들이 사회적 기업에 함께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두나 그런 커피, 비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함께 비추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기업, 나아가서는 그것을 선교적 기업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선교적 기업으로서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교회가 무슨 사회적 기업이야, 교회가 무슨 기업이야. 이제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과거의 생각이고요. 네. 21세기 미래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어도 이제 그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도 동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좀 새로운 눈을 떠야 합니다. 예. 눈을 떠야만이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우리 커피 복 같은 이런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눈을 떠달라. 한마디로 그렇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목사님의 목회 현장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선교하는 것과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시작인 이 기업을 가지고 앞으로 목사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지 궁금합니다. 계획과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사실은 네. 전 뭐 몽골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몽골 학교 건축을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 자녀 학교거든요. 예. 그래서 이주 노동자 자녀 학교로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몽골 학교 건축도 저희가 해야 되겠고,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 이제 빨리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빨리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일반 시장과 똑같은 그 차원에서 도전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기존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커피 같은 경우는 더욱이나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틈새는 결국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셔야만이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커피복 이런 이 비즈니스가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이제 생각들을 이제 가지셔야 된다. 네. 이 시간을 드려 제가 부탁을 드려서 사회적 기업을 빨리 활성화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이 모두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나섬 공동체 이회근 목사님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달라. 다른 마음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선교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승철이었습니다. 포커스인 마십니다. 감사합니다.